다음은 이제 태형건설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태형건설이 연초부터 말이 좀 많았었는데 회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부도가 나니 많이 그런 이야기 있었고 연초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의견 거절이 나오고 자본 전에 잠식이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3월 달에 공시를 한 그 전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이 페이지에서 이게 3월 달에 공시를 한 감사 보고서인데 자본 잠식 50% 이상 대해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보시게 되면 자본 총계가 천만요 5,600억입니다. 그게 마이너스로요. 작년까지는 플러스 7,400억이었는데 1년 만에 1.2조를 까먹어서 마이너스 5,600억이다. 600억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손실을 반영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시를 했었고요. 이것 때문에 거래 정지되고 망하니 많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9월 27일 날 정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 보고서를 다시 내겠다. 그래서 재감사를 했는데 기존에는 의견 거절이었는데 이번 적정이고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재감사를 받은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기사 회생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기타 시장 안내로 감사 의견 미달했다는 상장 폐지 사유와 관련해서 2025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 부여받았는데 2023년도에 대한 재감사 보고서하고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제출해가지고 이제 거래소에서는 상장 유지 결정을 했다.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매매 거래는 계속 정지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태양건설에서 자본 잠식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기존에 에서 바뀌어가지고 지금 자본금이 1,400억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기사회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올 연초였던 거죠. 여기 태형건설, 이제 SBS. 태형건설은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이 많죠. 예, 모르는 사람 많고. SBS는 뭐, TV 방송국, 뭐,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하니까 SBS를, 뭐, 물론 이제 같은 오너를 가지고 있는 한쪽은 SBS 미디어, 한쪽은 태양건설, 이런 이제 거였는데 SBS죠. SBS라고 생각을 하면 태양그룹, TY 뭐 그룹인가 뭐 그런데 하여튼 태양건설인데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 PF가 이제 다 나가게 되면서 이 건설사가 많이 무너졌죠. 무너지고 있는 지금 현재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태양건설도 좀 이슈가 나왔던 거고 그 PF에 따라서 이제 감사 의견, PF가 많이 부실화가 되니까 그 부실을 전부 다 그 금액을 인정을 해버리면, 전액 잠식이죠. 전액 잠식이 되고, 이게 전액 자부기 자본 잠식이 됐기 때문에, 이 12월 말 숫자잖아요. 이 12월 말 숫자인데, 3월 며칠까지, 그 사이까지, 원래는 자본 잠식이면 그 감사 보고서 나가기 직전 사이까지 자본 잠식 해소 사유를 제시를 하면 감사인이 확인서를 써주면서 이렇게까지 안 가요. 이렇게까지 안 가고 제가 알기로는 요 사이에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워크아웃 들어가네, 회생 신청을 들어가네, 뭐 태영 회장이 뭐 사제를 출연하네, 뭐를 하네, SBS를 파네, 뭘 파네, 뭐 에코를 파네, 뭐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감사 보고서 나갈 때까지 이게 해소 방안을 제시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가 이렇게 나간 거고 의견 거절해가 자본 잠식으로 나간 거예요. 보통 통상적인 작은 코스닥들은 자본 잠식이 뜨면 바로 유상증자나 시비를 불러서 보통 시비를 부르죠. 아니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부르죠. 시비는 똑같이 이제 부채가 같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불러서 해소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같이 감사보고 같이 내면 전액 12월 말 기준으로는 자본 잠식이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감사인이 확인해서 자본 잠식을 해소했다. 그러면 이제 감사 적정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거절이 나갔고, 그러면 루틴하게, 여기도 유가증권이니까 루틴하게 1년 유예를 받습니다. 형식적 조건, 형식적 조건 유예를 받는데, 역시 여기 대기업이라서 그냥 3월 달에 감사의견 거절받았는데, 9월 달에 이제
재감사, 재감사를 받아가지고 재감사 보고서를 적정으로 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으로 냈고, 자본 잠식을 해소하는 무언가 유상증자라든지, 뭐, 출자 전환이라든지, 뭐, 채권자 합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뭐, 존속기업 불황실성, 이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의견과 관계없는 계속기업 불황실성은 기재를 하죠. 이 PF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기재를 하죠. 언제 뒤질지 모른다. 이 형식적 요건은 해결이 됐고요.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으니까. 형식적 요건이 해결이 되면 이제 실질심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실질심사를 들어가서 내용은 이제 실질심사를 뭐 내년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 부여받으니까 내년 감사보고서 24년도 감사보고서 적정 나오는 것과 같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적격성 실질심사. IPO라고 보시면 돼요. IPO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다시 한번 시작한다. 근데 워낙 뭐 대마불사라서 쉽지 않. 이게 뭐 죽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회사가 죽는다. 뭐 조단위 회사가 뭐 그것도 감사 의견 적정가직 받아오고 자본 충실가직 이게 지금 뭐한 1,400억 정도 자본금이 1,400억. 이건 무슨 이제 자본금이 1,400억이니까 자기 자본은 4천억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본은 4천억. 이런 회사를 그냥 죽인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실질 심사도 물론 이제 담당자들은 이제 개고생하겠지만 잘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재검사까지 받아가지고 재검사 받아서 23년도 적정을 다시 받는데 24년도 감사 보고서를 거절 준다. 그런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코스닥에서 범죄자들 회사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정도 규모의 조단위 회사들은 뭐 좀, 주주들은 속이 타겠지만, 좀, 예,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통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대마불사라서, 살아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약을 한 게요. 이제 태형건설 사례를 왜 가져왔냐면 이번 사례를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형건설팀장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상장 유지를 시키는 게 가능하지. 뭐 웬만한 자금 회사들은 감사 보고서 다시 받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회계법에서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받아온다 하더라도 못 믿는다 다시 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그냥 특이한 사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